네, 안녕하세요. 저는 IDS 연구실 석사과정 김영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세미나에서 발표하게 될 논문은 Edge LLM, Highly Efficient CPU FGA Heterogeneous Edge Accelerator for Large Language Models라고 해서 최근에 티카스 1에 퍼블리시된 논문이고요. 오늘자로 사이테이션을 5회임을 확인을 했고, 간단하게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름에서부터 아실 수 있는 것처럼 CPU와 FPGA 이 기종 이 두 가지를 잘 융합을 해서 LLM의 연산을 잘 가속하겠다라는 큰 틀의 가속기 논문입니다. 그래서 CPU는 어떤 걸 담당하고 FPGA에서는 어떤 걸 담당해서 LLM 연산을 가속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인트로덕션으로 LLM에 대한 백그라운드 내용을 잠깐 언급을 드리고, LLM을 하드웨어에 대해서 어떻게 디플로이먼트 할 때, LLM의 하드웨어에 디플로이먼트 할 때 어떤 챌린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챌린지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어떤 방법을 제안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전체적인 실험 결과 및 결론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LLM에 대한 좀 경향과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LLM, 특히 제너레이티브 LLM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이 제너레이티브 LLM이 굉장히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해서 여기 이 피겨 원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6년 동안 굉장히 많은 LLM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또 성능만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하게 모델의 크기를 올리기보다는 좀 적당한 모델 사이즈를 유지하면서 최선의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LLM의 발전에 따라서 LLM을 어떻게 경량화해서 하드웨어에서 잘 동작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랑 특히 또 제너레이티브 LLM 인퍼런스를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LLM을 동작시킬 수 있는 거는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네 가지 플랫폼을 나눌 수 있겠는데요. GPU랑 FJ, ASIC, PIM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각 논문들은 좀 대표하는 논문들이라고 해서 뭐 다 더 유명한 논문들이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또 GPU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나온 LT잼 같은 논문이라던가 FPGA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할 엣지 LLM 혹은 플라이트 LLM 에이지가 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대표적이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면서, LLM의 인퍼런스를 어떻게 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LM을 하드웨어에서 구현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 제안하는 논문이 어떻게 이런 챌린지를 해결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델 사이즈가 워낙 크고 방대한 메모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올리기는 굉장히 좀 오버헤드가 크고 이에 따라서 LLM을 좀 경량화하고 최적화해서 LLM 그 하드웨어에서 가속하는 가속을 해야 합니다. 특히 LLM 같은 경우에는 뭐 아웃라이어 이런 것 때문에 액티베이션 양자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웨이트 온리 양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웨이트 온리 양자화일 때 하드 웨이트 온리 양자화랑 스파시티를 모두 적용해서 하드웨어 가속을 하는데 이때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를 좀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쓰고 있는 프리시저닝 웨이트 4비트와 액티베이션 16비트 컨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멀티 세트 오퍼레이션 연산에서는 이제 액티베이션의 결과를 또 다시 곱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액티베이션끼리의 곱인 플로팅 포인트 16비트의 끼리 곱을 지원하는 연산기가 필요하고요. 피드 포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트가 4비트로 영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트4와 플로팅 포인트 16 곱셈을 지원하는 이 두 가지의 연산기가 모두 하드웨어에 배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챌린지가 있고 이렇게 연산기가 따로 돼 있으면 또 굉장히 많은 에리어를 차지하기 때문에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알고 있고 스팔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값이 0인지를 알 수 있는 뭐 인코더나 혹은 디코더 모듈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한 뭐 비트 마스크나 이런 뭐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본 논문에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LLM 같은 경우에는 연산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피겨 2의 A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뭐 셀프 어텐션부터 시작해서 뭐 레지듀얼 커넥션과 뭐 레이어 놈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연이 되는데
이 셋 패턴션 안에는 뭐 소프트맥스 같은 런리니어 펑션도 있고, 피드4에는 뭐 갤루나 스위글루 같은 뭐 대표적인 액티베이션을 활용할 때 넌리니어 펑션들이 구현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상에서. 또한 뭐 KB 캐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현을 하기 굉장히 까다롭다, 메모리 측면에서 까다롭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이런 솔루션들을 본 논문에서 어떻게 이런 그 챌린지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본 가속기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본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글룸 모델 6빌리언, 7빌리언을 타겟으로 뭐 연산을 가속하고 하려고 하고, 이제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와는 이제 웨이트 4비트, 액티베이션 16비트로 하는 뭐 블록와이즈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스팔시틱 프루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그 스케일로 프루닝을 해버려서 좀 더 불필요한 것들을 날리고 좀 더 연산의 가속을 시킬 수 있도록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겨 3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CPU, DDR과 HBM 부분, 그리고 이 분 제한하는 가속기의 가속기 IP 부분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뭐 CPU 같은 경우에는 다 뭐 전체적인 가속기의 플로우를 담당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할지를 좀 컨트롤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CPU와 DDR, HBM이 PCI와 이제 그 CPU가 뭐 가속기 IP와 또 PCI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 HBM 부분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LLM이 이제 굉장히 많은 웨이트와 그 캐시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이런 것들을 계속 저장하고 불러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HBM을 활용하고 FGA에 달려있는 HBM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개의 AXI 포트를 가지고 있고, 이 각각의 AXI 포트는 한 사이클에 256비트의 정보를 올 수 있습니다. 즉, HBM 전체 밴드위스를 계산해 보면 32 곱하기 256을 해서 8192비트를 한 사이클에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이렇게 굉장히 큰 대역폭을 가진 HBM을 웨이트를 불러오는 과정, 양자화된 웨이트를 불러오고 케이블 캐시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불러오기 위해서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값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과정은 이제 DDR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속기 IP는 이제 컨트롤을 담당하는 이제 레지스터 어레이가 있어서 CPU에서 이런 연산을 할 거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줘라고 인스트럭션을 보내게 되면, 그 인스트럭션을 이제 이 레지스터 어레이에서 디코드해서 각각의 컨트롤러 DMA에게 컨피그레이션을 보내주고, 그 컨피그레이션을 맞게 어떤 웨이트나 이렇게 버퍼가 컨트롤이 되고 전체적인 연산을 간속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건데, 믹스드 프리시전으로 다양하게 연산할 수 있는 P 어레이, 벡터 시스톨릭 어레이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뭐 각각의 컨트롤러와 이제 DDR과 HBM을 하기 위한 이제 DMA가 이제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말하는 내용이 이 슬라이드에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루프라임 모델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루프라임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본 논문에서는 루프라임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루프라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퍼런스에도 달아놨지만 15년도에 나온 FPGA 논문인 이 Optimizing FPGA Based Accelerator Design for Deep Convolution Neural Networks라는 논문이 어떻게 보면 가속기에 굉장히 바이블 같은 논문인데요. 그 논문에서 이제 루프레임 모델에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프레임 모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메모리 밴드위스랑 연산량과 처리량에 관련된 수치로 이 디바이스가 어느 부분에서 성능 제약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X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퍼레이셔널 인텐시, 다시 죄송합니다. X축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셔널 인텐시라고 해서 연산이 얼마나
인텐스한지를 좀 수치로 나타내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CTC 레이시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Y축 같은 경우에는 그 달성할 수 있는 최대 퍼포먼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곱스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왼 이쪽 이 그 축을 기준으로 이 꼭지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메모리 바운드, 오른쪽에 있는 게 컴퓨터 바운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가속기를 설계하셔서 루프라인 모델을 그려봤는데 만약에 이 그래프 왼쪽에 있다 하면 내가 메모리 바운드가 되어서 스루풋이 좀 더 메모리 밴드위스보다 크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의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LLM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 바운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산을 처리하는 것보다 가져와야 될 게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져와야 되는 것보다 이제 처리할 게 더 많다라는 네, 그 메모리 밴드위스가 좀 더 작아서 이제 많은 양을 가져와서 연산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 밴드위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산 처리량보다 가져와야 될 게 처리량보다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에서는 이제 루프라인 모델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HLM의 맨멀 오퍼레이터의 루프라인 모델을 HBM의 수치와 동일하게 맞춰서 HBM이 가져오는 만큼 오퍼레이터 개수를 배치를 시키고 그만큼 연산을 시키겠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HBM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 루프라인 모델의 경사가 메모리 밴드위스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메모리 밴드위스의 경사가 높아지게 되니까 한 번에 더 많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됐고 그만큼 저희는 그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연산기를 더 배치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즉 이런 HBM을 LLM의 가속에 활용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본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메모리 밴드위스와 엣지 LLM에 있는 맨멀 오퍼레이터의 스루풋을 동일하게 맞춰준다라고 합니다. 이전 장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HBM의 밴드위스는 한 클럭당 8192 비트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어, 비트로 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드포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비트 웨이트를 가져오게 되니까 한 번에 2048개의 웨이트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멀티 세트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16비트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에 512 개수를 처리할 수 있게 이 멤머리의 스루풋을 달성한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본 논문에서는 이제 HBM 부분을 이제 이 HBM 부분의 DMA 관련 부분의 클락 프리퀀시를 두 배 향상시키게 되면은 이 값보다 두 배 더 많은 값을 그 동일한 시간에서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면상기를 더 배치함으로써 이 다음과 같이 이 값의 두 배인 4096 오퍼레이션 수를 한 클락에 처리하는 거를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멀티에이블 세트 언테션도 이제 1024개 연산을 한 클락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본 논문은 HBM의 부분을 좀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클락 도메인을 활용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한 번에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한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하는 이유는 HBM의 메모리 밴드위스의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 HBM 어쨌든 가져와야 데이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밴드위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그 유틸라이제이션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야 한다라는 게 본 논문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셀프 어테션 쪽이랑 피드포드 네트워크 쪽의 연산 자체의 프리시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오퍼레이터가 그게 굉장히 최적의 결과를 낸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하드웨어 에리어를 굉장히 아끼면서도 다양한 연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믹스드 프리시전 P를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A는 이제 이 제안하는 P 구조를 활용해서 만든 그룹 벡터 시스톨릭 어레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보이는 레퍼런스처럼 같은 교수님의 같은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인데 VIT 가속기 논문이고 같은 구조를 활용하되 P 구조를 이제 LLM에 맞게 이제 피드포드랑 멀티플 셀프 어텐션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PE 구조만 바꾸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레퍼런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E 구조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네 개의 스테이지로 나눠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풋으로 이제 액티베이션과 웨이트 그리고
그 양자를 위한 스케일이 동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6비트인데 이게 오타가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16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시스톨릭 어레이에서는 한 번에 128개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t인 곱하기 이 인풋 자체는 16비트이기 때문에 16을 곱해줘서 전체 비트 휘스를 나타낸 거고요. 웨이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4비트니까 t인 곱하기 4비트에서 전체 웨이트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P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인트 4 곱하기 FP16의 곱셈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에서 이제 FP16끼리의 곱셈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변형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시면 모드 1일 때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처리하기 때문에 16 곱하기 16비트끼리의 곱셈이 필요하고 이때가 그 경우에는 전체 DSP를 전체로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드 제로일 때 이 맨 위쪽 부분이 이제 제로로 패딩이 되면서 제로로 채워지고 연산을 처리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인트 4랑 FP16의 곱셈 4개를 한 번에 처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 프리시전 곱셈을 지원하는 오퍼레이터 구조를 활용해서 피드포드 네트워크와 멀티플렉스 터네이션의 연산의 프리시전 다양성을 좀 대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엣지 LLM에서 활용하는 컴프레션 메소드와 그게 하드웨어에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블럭 와이즈로 양자를 한다 했고 웨이트 4비트, 액티베이션 16비트 양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아래 있는 레퍼런스처럼 AWQ 논문을 활용한 것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스팔시티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연구에서는 리니어 스팔시티 분포를 적용하지만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유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순히 로그 스케일로 이제 스트럭처럴 프리닝을 적용한다라고 언급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팔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같은 연구실에서 나온 연구를 활용해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블록 와이즈로 동작을 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연산 자체는 하나의 그룹이 있고 그룹이 가장 큰 분포입니다. 그룹이란 단어가 가장 큰 범위에 있고요. 그 그룹 안에 여러 개의 블럭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내에는 여러 개의 블럭이 있으니까 그 블럭별로 양자를 위한 스케일 팩터가 있을 것이고 스팔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럭 단위로 프루닝을 해버림으로써 어, 그룹 중에는 이제 푸른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연산하는 블럭이 있을 거고 연산하지 않는 블럭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블럭 내에는 이제 t인 128개씩의 개수의 데이터가 있어서 앞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연산을 한 사이클에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한 개의 블럭으로 묶어서 양장을 하기 때문에 어, 전체 2048개의 개수에서 블럭은 16개가 있고요. 왜냐면은 이제 128개씩 묶어서 연산한다 했으니까 2048 나누기 128 하면 1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6개의 블럭을 이제 스케일 팩터 16비트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 스케일 비트는 이제 256비트가 될 거고요.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48 곱하기 4를 해서 전체 비트 덴스한 케이스에서 이런 비트를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프루닝이 적용되게 된다고 하면은 이 프루니의 인덱스도 이제 원활 인코딩이라는 가정하에 전체 웨이트 개수가 2048개니까 이 마스크가 원활 인코딩 된다고 하면은 마스크가 2048비트가 필요하게 되고요. 스케일 비트는 동일하게 블럭이 16개니까 256비트를 가지고 있고 웨이트는 절반이 프루닝 되어서 4096개 비트를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케이스도 여기 아래에 설명을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밑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스팔스 레이쇼가 크면은 어드레싱 블럭 방식을 활용했을 때 가장 좋은 빅트위스를 나타낸다라고 했고 스팔스 레이쇼가 좀 낮으면은 원활 인코딩 방법이 그나마 효율적으로 비트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의 각각의 32개의 포트에서 스케일과 마스크, 웨이트 순으로 저장을 해서 동시에 이렇게 읽어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컴파일레이션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좀 통합된 데이터 포맷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널과 위스 하이스라는 굉장히 고정된 디멘션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LLM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연산도 가지고 있고 그 연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 중간중간 과정에 그 LLM의 연산에서 이런 그 데이터의 차원을 일치시키지 않는다면 굉장히 많은 오버헤드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텍스트 타입의 경우에는 헤드와 배치를 고려한 정형화된 데이터 디멘션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이 그림처럼 토큰과 채널인 경우에는 채널 방향의 병렬 처리량을 T 아웃이라고 했을 때 채널 나누기 T 아웃 값과 토큰 그리고 T 아웃 값 그 다음에 배치와 헤드까지 포함했을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 포맷을 일치시켜서 추가적인 데이터 리어레인지먼트 하는 과정에서 오버헤드를 굉장히 줄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AXI 리드라이트 모드에서 데이터의 위스도 이 T아웃의 배수로 고정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오버헤드를 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엣지 LLM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좀 컴파일단에서 보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RTL 매크로 디파이너로부터 맥스 토큰을 컴파일러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는 이제 퀀타이제이션은 스파시 레이쇼에 따라서 최대로 연산할 수 있는 토큰 개수가 다르고 메모리 활용할 수 있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먼저 받아서 어, 컴파일러에게 그 값을 전달해 주게 되면 이제 그 맥스 토큰 값을 기반으로 메모리를 어떻게 할당할지 메모리 크기는 얼마나 되고 스파시티가 50, 뭐 예를 들어서 스파시티가 50%니까 이 정도까지는 할당할 수 있고 다이나믹하게 그거에 따라서 주소도 다 바뀌게 될 거니까 그거에 주소 할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소 할당이 메모리 크기와 주소 할당이 다 끝나게 되면은 다이나믹 토큰에 맞는 인스트럭션을 생성을 하고 맨 앞에서 오버롤 아키텍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인스트럭션을 이제 그 레지스터 어레이에 넣어줘서 연산을 수행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먼저 구성된 레지스터 모드를 활용해서 인스트럭션을 먼저 처리하고 어, 인스트럭션을 생성하고 인퍼런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이걸 인스트럭션 레벨로 파이프라이닝을 해서 FG에서는 연산을 계속 시키고 인스트럭션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넣어주고 인퍼런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레이턴시를 좀 하이딩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엣지 LLM의 구성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CPU가 하는 일들과 이런 FPGA가 연산하는 내용, 그리고 램 클라이언트를 활용해서 토커나이저 뭐 디코더 하는 연산을 전체적인 플로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피드포드 네트워크와 멀티앱 세트 어텐션의 다양한 프리시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오퍼레이터를 제안을 했는데 이런 오퍼레이터 자체가 에리어가 크게 되면은 어쨌든 많은 리소스를 활용하게 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런 걸 좀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먼저 베이스라인 1,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포맷별 곱셈기와 이제 애더트리의 개수와 이제 애더트리의 비트위스를 정해서 뭐 에러가 얼마나 큰지와 에리어 그런 걸 좀 측정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P 구조가 컴퓨테이션 에러가 가장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P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에리어를 합쳤을 때 가장 적은 에리어를 활용하고 프리퀀시도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준수한 프리퀀시를 나타내면서 굉장히 PPA 측면에서 우수하고 그리고 하이 플렉시빌리티를 가진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같은 걸 비교해 보시면 전체 1.5배에서 1.96배 우수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FPGA에서 합성했을 때도 동일하게 가장 적은 리소스를 확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가속기에 대한 성능 지표인데요. 테이블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플랫폼과 성능을 비교했을 때의 테이블입니다. 대표적인 GPU를 대표적인 예로 뭐 A100 GPU로 성능을 비교했고, 타 FPGA 가속기 논문 중에 대표적인 논문이 플라이트 LLM과 같이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밴드위스의 유틸라이제이션이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라임 모델로 접근해서 맨멀 오퍼레이터의 스루풋과
HBM의 밴드위스를 일치시킴으로써 이렇게 밴드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GPU 대비 굉장히 1.91배 높은 스루풋과 7.55배 우수한 에너지 이피션시를 달성하면서 굉장히 이 엣지 LLM의 우수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이트 LLM과 비교했을 때도 셀프 측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파워 측면에서 뭐 3분의 1 정도 줄이면서 가장 높은 에너지 이피션시를 달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빌리언 비교했을 때도 비슷하게 뭐 0.01 정도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우수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 6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BM의 좀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을 활용했을 때 아니면 DDL을 활용했을 때의 연산 레이턴시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좀 분석한 테이블인데요. 하나의 블럭을 처리할 때를 이제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비교하면은 HBM을 활용했을 때가 이제 3.26배와 2.15배 레이턴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고, 전체적인 레이턴시도 유사하게 3.264배와 2.12배 레이턴시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HBM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테이블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은 이제 글룸 6빌리언과 7빌리언 논문 모델을 가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글룸 모델에 대한 스파시티 스트래티지의 적용 유무에 따라서 디코드 스테이지와 프리필 스테이지의 토큰별 레이턴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디코드 스테이지에서는 어쨌든 인풋 토큰이 1이기 때문에 일정 레이턴시를 유지하지만 스parse 스트레치가 적용 됐을 경우에는 거의 90 토큰 퍼 세크를 유지하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필 스테이지도 유사하게 이제 인풋 토큰이 늘어남에 따라서 딜레이도 늘어나는 경향이 보이지만, 그래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스parse 스트레티지에 적용했을 때 더 적은 레이턴시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은 컴프레스된 LLM에서 발생하는 피드포드와 멀티에이블 셀프 어텐션 내에서 다양한 이걸 지원하기 위한 오퍼레이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프레스된 LLM에서 발생하는 이제 피드포드 네트워크와 멀티에이블 셀프 어텐션의 좀 다양한 프리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믹스 프리시전 컴퓨팅 유닛이라는 PE 구조를 제안을 하고요. 이 PE를 활용해서 그룹 시스톨릭 어레이를 연산의 코어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화와 로그 스케일 스트럭처드 스파시티를 활용해서 블록 레벨로 양자화와 프로닝을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스파스 레시오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동작 가능한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제안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쪽 측면에서 LLM의 다양한 연산과 복잡한 연산을 좀 잘 처리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데이터 디멘션 포맷을 구성하여 데이터 리어레인지먼트에서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좀 방지를 하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인풋 토큰 랭스에 대처하기 위한 엔드 투엔드 컴파일 스캠을 개발했고, 이걸 활용해서 CPU와 FPGA 이기종 시스템을 구현했다. 그리고 LLM의 모든 연산을 컴파일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을 이제 VCU 128 FPGA 구현하여 전체 시스템을 VCU 128에 구현하여서 GPU 대비 1.91배 우수한 스루풋과 7.5배 우수한 높은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였고, 이제 기존 소타 논문이었던 플라이트 LLM 대비해서 HM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 지표이냐를 나타낼 수 있는 메모리 밴드위스 유틸라이제이션을 10%에서 24% 높게 달성을 하면서 HBM의 우수한 활용률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